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야, 어제 민생 토론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정말 제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세하게 하나하나 더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고 서울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국민들한테 전가시켰습니다. 그것도 어떤 국민들한테? 집 가진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뭐 했습니까? 집값을 내리겠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그게 실패를 이어가자 뭐 했습니까? 마치 집을 가진 국민들이 뭔가 죄를 진 것처럼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집을 팔게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을요 마구잡이로 올렸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시가가 70%가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5년간 보유세가 3조에서 10조로 껑충 뛰었어요. 재산세도 44%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보유세 재산세가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느냐? 건보료도 올라갑니다. 건보료도. 건보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보유세가 80만 원 오르는데 건보료는요 29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왜냐? 징벌적 과세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집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평생 내 노력으로서 내가 일함으로써 하나하나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걸 마치 죄진 것처럼 그 집을 가지면 마치 팔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그와 관련돼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건요 비단 집을 가진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동안에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요. 전세세도 재산세도 엄청 늘었다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집을 가진 국민들이 이 세금을 내려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속속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세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즉 우리 국민들이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집을 가진 국민들도 피해 보는 것이고 집을 갖지 못한 그 국민들은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겠다라고 정책을 내놓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서울 집값이 상승이 되니까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모두 다 경기도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6만 명이 이사를 했대요. 6만 명이. 그럼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이라는 이런 삶이 구겨지는 일상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원래는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에 살지 못하니까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됐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이걸 알려야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고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거수기 들었던 게 민주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좌편향 언론들이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어떤 딴지를 걸고 있냐면요, 제가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식화, 공정과세 무너뜨린다. 공시가 현실화 폐기 공약, 공식화, 공정과세 대책도 없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무는 퇴행이다. 제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겨레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정과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 자, 그러면 되게 예쁘게 보여요. 공정과세라는 포장지가. 그런데 이거 막상 알맹이 까면요,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부자 감세다. 집 가진 국민들에게 오히려 세금 줄여주는 거 아니냐, 가진 사람들 오히려 세금 줄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뭘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까? 공정과세라는 포장지로 은근슬쩍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이게 바로 편향된 언론들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비단 집을 가진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집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좌파들 보세요. 공정과세라는 예쁘장한 포장지 씌워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사해주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가 가진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팩트를,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른 시선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요, 이게 아니에요. 더 대박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10년간 10조를 투입해서 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뉴빌 사업이 무엇이냐? 제가 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뉴 빌리지 개념이 뭡니까? 전면 재개발 어려운 주거 지역에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아파트에서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빌라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라촌 또는 주택이 많은 곳은 당장 재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빠르게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제도 많고요, 관련하여서 절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되는 게 바로 재건축 재조합이라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지금 통계조사를 보니까요, 실제 이러한 빌라촌, 이러한 주택촌이 서울에만 무려 42%에 달한다는 겁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무려 87%에 해당이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주택 또는 빌라촌에 산다. 그러면 가장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택가나 또는 빌라촌 가면은 차들이 되게 뭡니까?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차 대란 아닙니까? 이 주차와 관련된 문제, 또 뭐도 있습니까? 운동시설, 더 나아가 복지관, 도서관 등 이러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주택가 빌라촌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아파트는요, 이런 게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어때요? 주차 걱정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 헬스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복지관, 도서관 이런 편의시설들이 실제 아파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 빌라촌과 주택가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죠.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이 뉴 빌리지 사업이 뭐냐면요. 그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빌라촌 또는 주택가에다가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정부가 10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밝힌 정책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 정책? 저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라촌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만약에 10호 미만이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말하면은 이 정도 지원해주고 50호는 이 정도 지원해주고 100호는 이 정도 지원해주고 100호가 초과되면 이 정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의시설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어제 이 정책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단순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빌라에 사시는 분들 또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내놓은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이걸 들었던 오세훈 시장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큰 선물을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고 이제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재개발이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인데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수의 한정된 분들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 역시 일정한 구역에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층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다시 말해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설명해 주신 뉴 빌리지 정책, 뉴빌 정책. 이거 정말 굉장히 서울 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오늘 나오는 셈이 됩니다. 사실 서울시도 그 점이 안타까워서 최근에 휴먼타운 2.0이라고 해서 그런 노후 저층 주택단지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용적률 인센티브나 건폐율이나 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세 군데, 그러니까 신영동, 망우동 그리고 구로동 세 군데 시범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대통령님 10년 동안 10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범 사업하는 곳을 세 군데에서 한 30군데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정말 힘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지금 보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이제 자금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국토부 도움을 받아가면서 뭐 사업명이야 뭐 휴먼타운이 됐든 뉴빌 사업이 됐든 어쨌든 그분들께 오늘 아주 복음과 같은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도 깜짝 놀랄 정도의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알리면 되는 겁니다. 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좌파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꼬집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화된 주택가, 그러니까 저층 빌라와 관련돼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실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좌파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노후된 주택가와 관련돼서 이런 빌라촌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예쁘장한 포장지 씌워서 맨날 뭐 했습니까? 벽화 그렸어요. 벽화.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네? 박원순이 했던 거. 벽화 그리는데 무려 6천억을 썼습니다. 6천억을.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관광객 소음에, 낙서에. 그래서 오죽하면요, 거기 계시는 주민분이 벽화를 지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인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히려 슬럼화만 더 키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정책이었다고요. 실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그냥 멋들어지게 벽화 보여주면서 우리 예쁘게 도시 만들었습니다 라는 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꼬집은 거예요. 도시생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이 됐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런. 오히려 고통만 겪었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지원. 이거죠. 정말 돈을 써야 될 곳. 정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하나 꼼짝 놀란 게 또 무엇이냐면요,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조치를 냈다. 그러니까 한 자영업자분이 청소년에 속아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당장 공문보내 조치하라 라는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3시간 만에 조치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민생토론회의 가장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20번이 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실제 3시간 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런 알짜배기 일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청년 주거 전담 조직을 만들라. 현장에서 즉석 지시를 내린 거예요. 실제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해서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이 현장에서 실제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곳이 물레예술공장인 만큼 문화예술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하나만 좀, 국토부 장관께 그 국토부와 지금 산하 이런 기관 또는 그 연구소 이런데 청년 주택 문제만 아주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요? 별도 조직은 따로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아까 10만 호 그것도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이 될 터이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주거 정책만 좀 아주 그 청년의 포인트를 맞춰서 네. 하는 그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소에도 네, 네. 지금 국토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예. 산하 이런 기관에 네. 이런 청년 주거 지원만 주거죠. 청년 주거 지원 정책만 좀,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죠. 바다에서 교전하는 그 전투기 조종사는 이제 해군 출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청년 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이런 국토 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좀 보면서 시작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그거는 좀 잘 챙겨서 좀 청년 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좀 조직을 하나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숨결로 세우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사정을 예.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융 세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국토부가 어쨌든 집 문제니까 네.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금감원 이런
다른 이 부서들하고 전부 부처들하고 좀 거기에 이제 중심 역할을 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죠. 네. 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자가 진행하는 도중에 잠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청년 주거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게 지금 벌써 몇 번째라고요? 21번째라고요. 21번째.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저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요, 어떤 생각 들겠냐고요. 진심이 느껴지죠. 감동받죠. 네? 대통령이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접했고 그 접한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국무위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 들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발 민생 토론에 알리자고요. 이거만큼 진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끝내주는 전략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정말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전해드린 곳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 되니깐요. 전 느껴지니깐요. 이거 된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전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대박이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왜 대박인지, 어떤 것 때문에 대박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전해드린 겁니다. 아, 보세요. 대박이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선거 개입이라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생 토론회 관건 선거라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생 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라는 걸 좌파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수도권 후보자 여러분들 민생 토론회 좀 알리자. 그만 남 탓하고 제발 민생 토론회 좀 알리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후보들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 아는 분들 계세요? 저보다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 본 게 있습니까?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제발 역할 좀 하자고요. 할 거 좀 하자고요. 남 탓 그만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냐. 전 이거 100분 심정 이해갑니다. 100분 심정.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저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겠어요. 저 민생 토론회에서 까딱이라도 실수를 한다라면, 까딱이라도 뭔가 잘못한다라면 좌파들이 저거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21채를 거듭하는 그 과정에서 좌파들이 딴지 걸만한 거 있었습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관건 선거다. 선거 개입이다. 억지만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그 철저한 준비 아래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제발 남 탓 그만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을 좀 알리자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 기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히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